자, 9시 37분 19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뉴욕은 주말에 2% 가까이 급등했는데 우리나라는 0.8%, 코스닥은 0.6%. 그러면 더 오를 공간이 있을까? 이걸 봐야죠. 이마롤, 이것을 말아 올려. 알파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말아 올려야 됩니까? 말아 올리고 싶은데, 네. 그죠? 올려야죠. 근데 시장이 네. 뭐랄까 이게 이제 음속적인 표현을 껄떡지근하다 그래야 되나? 뭔가 좀 미적지근한 게 너무 광기를 띄워도 걱정이지만 네. 그렇죠. 지금 느낌으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되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네. 너무 아침에 재료가 많아가지고 네. 야, 뭐부터 해야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개장하고 한 3, 40분 흘렀기 때문에 재료는 다 녹은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기업별로 봐야 되겠죠. 네. 일단 시장 소회를 먼저 좀 알려주시고. 일단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에도 개장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제가 한 가지만 보시라고 좀 말씀드렸거든요.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시면서 이 하락 종목 수의 극단적인 우위 현상이 좀 해소가 되는지 여부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이 하락 종목 수 우위 현상이 이제 해소가 좀 되게 되면서 상승 종목 수 우위 현상으로 좀 넘어간지 보자로 좀 말씀드렸는데 상승 종목의 개수가 더 많을 네네.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간지 보자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분위기가 딱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결국엔 또 애플이 또 시장을 돌린 원동력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장 초반 같은 경우 상승 종목 수가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1,150 종목이거든요. 1,150 종목이고 현재 또 하루 종목 335 종목인데 이제 이 정도 분위기면은 이제 그 매도 심리는 조금 완화가 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돌리기 위한 어떤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도주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아침 쪽에 반도체 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일단 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봐두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강세가 이어져야 되겠지만 단발성으로 끝이 나게 된다라면은 아마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2,500포인트 위에서 조금은 더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상승 종목수 우위 현상이 좀 더 지속이 되느냐.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 3월달, 1월달, 2월달, 3월달 2차 전지가 그랬던 것처럼 네. 이 상승 종목수 우위 현상 속에서 주도주가 나타나느냐. 그 부분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면은 여전히 개별 종목 장세에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박스피라 그러잖아요, 박스피. 네네. 올라가면 어디 막히고 떨어지면 또 매수가 들어오고 막 오르락내리락 네. 오르락내리락.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제 수요일이면은 윤석열 정부 취임 1주년입니다. 네네. 1년 전에 주가하고 지금하고 비등하더군요. 그죠? 네. 좀 좋아야 될 텐데 뭔가 네. 좀 대책은 아니겠지만 뭐. 근데 그거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무역 수지 좋지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요게 좀 어쨌든 플러스로 돌아서줘야 지수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GDP의 80%가 수출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역 동향이 좋아져야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좀 그렇죠. 뭐 네. 무역 수지나 뭐 경상 수지나 이런 네네. 흑자 기조들이 지금 몇 개월 적자가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좀 하향 안정화되고 그래야 코스피의 원동력이라든지 네, 그렇죠. 주시장의 원동력이 좀 더 네네. 강하게 네네. 될 텐데, 그죠? 자, 그 전까지는 계속 개별 기업으로 갑시다. 네. 어떤 기업 먼저 볼까요? 일단 첫 번째 기업은 노르페인트. 노르페인트라는 기업인데요. 요거는 이제 화살 배점수 일단 9점을 9점. 네, 선택을 개별 이슈가 했습니다. 뭐가 있나 보죠? 네, 일단은 아시다시피 오늘 뉴스 그 많은 전문가분들 언급하셨을 것 같아요. 그 테슬라 뭐 4680 배터리 실리콘 응급제 뭐 적용 추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별로 얘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기사만 그냥 보도가 이렇게 나왔지. 네. 예.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기사가 꼭 어찌 보면은 테슬라가 완전히 본격적으로 적용할 것처럼 기사가 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네. 써보고 그럼 하겠죠. 그러니까 4680 배터리를 이제 테슬라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지금 4680 배터리를 또 두 곳에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어디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LG 에너솔루션 그리고 파나소닉 이 두 군데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개발사 두 곳이 실리콘 응급제를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이제 최근에 어떤 테슬라 배터리 공급 사정을 보게 된다라면은 파나소닉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마 실리콘 응급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R&D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좀 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 가지고 오늘 만약에 테슬라가 적용한다 이랬으면 아마 오늘 대주전자재료라든지 그리고 포스코 퓨처에너지 종목들이 계속 급등 유지가 됐을 건데 힘이 좀 빠진 것들이 이 기사만 보고 올랐다가 내용을 보니까 아니구나 이렇게 좀 힘이 좀 빠졌거든요.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실리콘 응급제 쪽으로도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 이 실리콘 응급제가 아시겠지만 리튬을 좀 많이 품어주는 장점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장점하는 게 아니라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은 충전 시에 부피 팽창이라든지 그리고 활물질 그러니까 양극활물질, 응활물질 표면에 보호막이 파괴가 된다라거나 아니면 이온 전도도가 하락하는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되냐면은 CNT 도전제를 적용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전극용 바인더 요걸 적용하고 그리고 또 유기용매, 이 유기용매가 이온 전도대를 좀 올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어떤 연구가 조금은 이제 받쳐줘야 실리콘 응급제를 본격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이제 전극용 바인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인더와 연관성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인더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 응급제의 밀도를 좀 유지를 하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충전 시 부피 팽창 요 문제를 조금 이제 완화를 시켜주게 되면서 배터리 수명을 조금은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CNT 도전제도 중요하고 바인더도 중요하고 유기용매도 중요한데 그 중에서 어쨌든 배터리 수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바인더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 노르페인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주전자재료와 전극용 바인더 그리고 제조 방법 특허 출원을 2021년도 5월 13일에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이제 뭐 전방업체 납품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뚜렷하게 뭐 대우전자 쪽으로 뭐 납품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은 아직 기사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뚜렷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리콘 응급제 쪽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바인더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바인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노르페인트가 주가 좀 들썩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첫 번째 종목은 노르페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주목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지배구조 이슈인가요, 여기? 지배구조 이슈 모르겠어요. 그 최근에 지금 4월 10일부터 지금 주가가 좀 화면을 보시면은 그냥 단순히 그 재료로 실리콘 응급제 때문에? 아니요. 지금 제가 바인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연륜에서 최근에 주가 들썩인지 대한 부분들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네. 않았는데 제가 추정을 해보면은 아마 바인더 이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추정을 한다라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주말 동안 이게 왜 들썩이지 않고 계속 찾아봤는데 뚜렷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연유지 않을까 생각이 보통 들고 뭐 카더라라는 네네. 그런 설이나 루머는 네네. 뭐라 그러죠? 토론방? 종목 토론방 있는데요. 네네. 네. 그런데 들어가면 뭐 별소리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신빙성이 있는 거를 그렇죠. 갖고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맞아. 저도 이런 걸 되게 좀 궁금해 하거든요. 네. 궁금해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궁금한 걸 또 못 참아요. 못 참아서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이 주말에 그 테슬라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그러니까 해봤습니다. 재료가 뭐 꽤나 네. 많았던 것 같은 네네. 시끄러운 집안인데 여기도. 뭔지 저도 기억은 잘 안 나요. 하도 많아가지고. 나중에 뭐 생각나면 또 다시 고민해 보자고요. 네. 자,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혹시나 매매에 관심 있는 분들은 네네. 화살표 점수라는 것을 9개, 9점을 네, 줬으니까 9점, 네네. 높게 줬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격은 저렇게 정해놓은 건가요? 네, 가격은 이제 8,600원 이하가 되면은 신규 매수 한번 해보시고 보유자분들께서는 보유자분 그리고 목표가는 10,000원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보죠. 한번 다뤘던 앞선 코너에 있었던 게 네네. 있는 것 같긴 한데 중첩 때도 한 번 더. 네, 일단 그분이 보시는 부분하고 제가 보는 부분하고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자람 테크놀로지는 자람 일단 테크놀로지. 네네. 네, 저희 한발도 한번 다뤘던 기업이긴 해요. 그런가요? 네, 신규 요게- 상장이라서. 네네. 이거 화살표 점수 8점 정도 생각을 8점. 했는데 하고 있는데 이게 5월 3일 날 일단 주가가 종가상 15%가량 들썩였거든요. 근데 그날 반도체 뉴스가 나왔는데 이 마이크론이 메모리 가격 인하 중단을 결정했다는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었는데 반도체 섹터가 상승 섹터에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거기에 자람 테크놀로지도 이제 급등이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이슈가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도 감사를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이 가격 인하 중단 결정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게 되면서 이제 업황이 조금 괜찮아지게, 그러니까 업황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신사업이란지 R&D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뭐 신사업은 아시겠지만 메모리 쪽 보게 되면 뭐 DDR5란지 HBM DRAM이란지 CXL 기반의 SSD란지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아시겠지만 시스템 하드 쪽에 팹리스라든지 DSP 쪽으로 이제 육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요 회사는 그 통신용 칩 팹리스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이슈뿐만 아니라 그 최근에 이제 자동차 생산 라인에도 5G 특화망을 구축한다는 뉴스가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크론이 이제 더 이상 가격 인하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정이 나온 부분 플러스 해서 또 이제 자동차 생산 라인의 5G 특화망 이런 부분이 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돼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금은 최근에 좀 가격이 최근에 주가 좀 많이 하락이 있었는데 이제 낙폭과들이랑 반등이 좀 그래서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국내 쪽 같은 경우 현대 오토에버가 의왕연구소에 이제 이음 5G 사업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이제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에 이음 5G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5G 특화망이라 보시면 지역에 할당하는 5G 특화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통신용 칩 이제 팹리스 기업인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가 그래서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금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점수 소대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은 8점 정도 일단 줄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 회사는 이제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5G 통신용 반도체 그 시스템온 칩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고 네. 상용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0기가 통신칩 개발도 이제 완료를 했고 테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요 통신용 칩이 이제 개발이 완료되고 테스트가 완료가 되게 된다라면은 이제 5G에서 6G로 가는 길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35,000원 이하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이 지금 생각보다 조금 위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44,500원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뭐 접근을 하셔도 무방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관전 포인트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전 거래일 대비 또 거래량이 증가한지 여부를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용어는 좀 어렵지만 뭐 XGSPON 폰 기술이라고 하는데 일대 다수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기지국하고 코어망하고 네, 1대1이 아니라 네, 1대 네. N이라고 네네.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뭐 약간 허브를 뭐 이렇게 칩을 통해 가지고 쪼개는 네. 것 같긴 한데. 그 칩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5G 이제 이음 5G가 하게 되면은 중간에 연결하게 되는 통신 단말기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하드웨어에 의존을 했는데 네. 그게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활용할 수 있는 포빅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1대1이 아니라 1대 N이라는, 그러니까 한 개의 단말기가 한 개만 이렇게 통신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업체들,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면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지스함이 4,000개였던 그 부품을 이렇게 포착을 하잖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뭐 A사 레이더 같은 것도 그렇고 일대 다수를 뭐 네, 맞습니다. 일대 다수. 추적하듯이 예. 개념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은 네. 이 차량 통신이 데이터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네. 여기서 길어지면 안 됩니다. 자, 빨리 가야 돼요, 우리. 자, 자람 테크놀로지는 그래 가격 전략 좀 나갔죠. 네네. 자연테크는 방금 가격 전략 나왔고 말씀을 나갔고.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 네, 세 번째는 LX 하우시스. LX 하우시스. 예. 요거는 여기 이제 포인트가 뭘까요? 요거는 점수 있다. 이것도 8점을 좀 생각을 했는데 네. 일단은 바닥은 탈출했다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8점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실적이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161억 정도 나오게 되면서 전년 대비 132%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여기서 이제 실적이 잘 나온 부분들이 일단은 그러니까 원재료 하락, 그러니까 원가 비용 절감 효과가 상당히 큰 폭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자동차 소재 사업이 흑자 좀 전환이 됐는데, 일단 이 회사가 이제 현대차 쪽으로 그 인조 가죽이란지 그리고 그 우드 트림이란지 이제 그 자동차 인테리어 쪽으로 이제 현대차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그 자동차 인테리어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네시스 쪽, 그러니까 고급 차량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인조 가죽이란지 그리고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쪽 납품사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납품사가 많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흑자 전환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소재 사업 부분이 흑자 전환이 좀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올라갔고 그리고 납품도 그만큼 많아졌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조가죽 같은 경우 납품사가 이 LX 하우스를 포함해서 한 9군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보다는 아무튼 인테리어 데코 쪽 같은 경우는 이 경쟁사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인테리어 데코 같은 경우는 현재 제네시스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경쟁사 대비해서 납품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추측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납품처가 늘어났거나. 근데 이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가 않았는데 뭐 소재 관련돼 가지고 흑자 전환만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인테리어 데코 쪽 부분이 조금 개선된 것이 아닌가 하게 좀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네. 본다라면은 아마 이 실적 개선 효과가 단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흑자 전환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앞으로 좀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가가 좀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좀 조금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실적이 단순히 실적이 달랐다가 아니라 자동차 소재 부분이 흑자 전환이 됐는데 내용이 괜찮은 게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LX 하우시스 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네 종목을 준비해 오시는데 시간을 앞에 줄이고 빼도 하나가 꼭 모자라네. 예. 아, 시간 조절을 제가 잘 못해가지고 하여튼 요건 또 제가 또 말이 많아요. 아니 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은 알파프로 투자 전략 정택은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